혹시 작년에 정성껏 키운 나무와 꽃들이 벌레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열심히 약을 쳐도 왜 자꾸 벌레가 생기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그 해답은 바로 지금 이른 봄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바로 그 황금 타이밍, 이른 봄 병해충 방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1년 내내 골치 아픈 벌레와 병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 하필 이른 봄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겨울잠을 자던 해충들이 막 깨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해충들이 아직 활동이 둔하고 번식력이 왕성해지기 전이며 많은 경우 알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인 셈이죠. 비유하자면 거대한 군대로 성장하기 전에 적의 핵심 병력을 소탕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나무들이 아직 잎을 피우기 전이라 약재가 나무에 거친 껍질 틈이나 가지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잎이 무성해진 후에는 약을 뿌려도 잎에 가려져 줄기나 가지에 숨은 해충까지 닿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황금 타이밍은 정확히 언제일까요? 달력의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매년 기후가 다르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크기 때문이죠. 정답은 바로 식물의 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물관부 활동 개시기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 겨울눈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눈을 감싸고 있던 껍질이 살짝 벌어지면서 연두빛 새순이 보일락말락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시기가 너무 지나 새순이 완전히 터져 나오면 강한 약재들이 연한 새순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이르면 아직 동면에서 깨어나지 않은 해충들이 많아 방제 효과가 떨어지죠.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은 과수들은 보통 3월 최서 중순, 장미는 그보다 조금 늦게 신호가 옵니다.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며 나무들과 교감하듯 눈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황금 타이밍을 잡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른 봄에 상대해야 할 주적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무 껍질 틈이나 가지 사이에서 혹독한 겨울을 버텨낸 월동 해충과 병원균입니다. 대표적인 적으로는 깍지벌레, 응애, 진딧물의 알이 있습니다. 깍지벌레는 이름처럼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가지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는데 한번 번성하면 방제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응애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지만 잎의 엽록소를 파괴하여 나무 전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진딧물은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의 알은 아주 작은 크기로 나무 껍질의 거친 표면에 숨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과나무의 불안병이나 복숭아나무의 오갈병처럼 병원균 포자 상태로 겨울을 나는 병들도 이 시기에 함께 방제해야 할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압하는 것이 이른 봄 방제의 핵심 목표입니다. 월동 해충을 상대할 우리의 첫 번째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계유유제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기계유유제는 석유를 정제하여 만든 기름 성분의 약재로 식물에게는 해가 거의 없으면서 해충에게는 치명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것을 물에 희석해서 나무 전체에 뿌려주면 얇은 기름막이 형성되어 나무 껍질 틈에 숨어있는 해충의 알이나 성충의 몸을 코팅해버립니다. 이 기름막은 해충의 숨구멍, 즉 기문을 막아서 물리적으로 질식시켜 죽이는 원리죠. 화학적 살충제처럼 내성을 유발할 걱정이 거의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기름 성분은 병원균의 세포벽을 파괴하는 효과도 일부 있어서 살균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봄 방제에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약재가 바로 이 기계유유제입니다. 기계유유제를 잘 사용하는 것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한 희석 배수를 지켜야 합니다. 보통 제품 설명서에 20배에서 30배로 희석하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물 20리터에 기계유유제 약 1리터를 섞는 비율입니다. 더 강하게 하면 효과가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권장량보다 진하게 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오히려 나무의 눈에 약해를 입혀 한 해 농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유유제는 기름 성분이라 물과 잘 섞이지 않기 때문에 통에 약재를 먼저 넣고 강한 수압으로 물을 부어주거나 막대를 이용해 충분히 저어서 유백색의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포할 때는 마스크, 보안경, 장갑 등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바람이 없는 날을 골라 나무 전체가 흠뻑 젖도록 약액이 줄기를 타고 흘러내릴 정도로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 전통적인 강력함을 자랑하는 석회 유황합제입니다. 이 약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석회와 유황을 끓여서 만든 것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친환경적인 살균, 살충제입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매우 강한 알칼리성을 띠는데 이 성분이 해충의 몸에 닿으면 체표면을 부식시키고 병원균의 세포막을 파괴하여 없애는 원리입니다. 특히 사과나무의 검은 별문의병, 흑성병, 배나무의 붉은 별문의병, 적성병, 복숭아의 이포갈병, 추겹병 등 월동하는 곰팡이성 병원균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깍지벌레나 응애류 방제에도 효과가 좋아서 살균과 살충을 동시에 해결하고 싶을 때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유유제가 물리적인 방어막이라면 석회유황합제는 강력한 화학 공격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석회유황합제는 그 강력한 만큼이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이 약재는 강할 칼리성이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나 눈에 닿으면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 시에는 반드시 고무장갑, 방제복, 보안경 등 완벽한 보호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매우 강해서 금속으로 된 분무기를 사용했다면 작업 후에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무기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약해 위험입니다. 석회 유황합제는 잎이 나온 후에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일부 수종, 특히 비파나무나 특정 품종의 포도나무 등에는 이른 봄에 사용해도 약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내가 키우는 식물에 사용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효과 뒤에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는 정원의 상황과 주된 방제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깍지벌레나 응애 같은 해충이 주된 문제라면 기계유유제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계유유제는 적용 가능한 식물의 범위가 더 넓고 약해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죠. 반면 작년에 유난히 곰팡이성 병으로 고생했다면 살균 효과가 탁월한 석회유황합제가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 가지를 섞어서 한 번에 뿌리면 효과가 2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두 약재를 임의로 섞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약효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심각한 약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혼용 불가라고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약재를 모두 사용하고 싶다면 보통 기계유유제를 먼저 살포하고 약 일주일에서 10일 정도의 강역을 둔 후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른 봄 방제가
모든 식물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방제 금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엽수, 즉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은 기계 유유제나 석회 유황합제에 매우 취약합니다. 기름 성분이 잎의 숨구멍을 막아 고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상록활 엽수 중에서도 동백나무나 철쭉류 등 잎이 겨울에도 푸른 나무들은 약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른 봄 방제는 기본적으로 겨울 동안 잎을 모두 떨어뜨리는 낙엽성 나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또한 블루베리와 같이 황성분에 민감한 작물에게 석회 유황합제를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내 정원에 소중한 나무를 지키기 위해 뿌리는 약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방제 전 내가 키우는 식물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원사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너무 늦게 방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따뜻해지면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나무의 눈이 활짝 터지고 연두빛 새잎이 손톱만큼 자라난 후에야 부랴부랴 약을 치는 경우입니다. 이때 기계 유유제나 석회 유황합제 같은 강한 약재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갓 태어난 아기 피부처럼 연약한 새순과 꽃눈은 그 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까맣게 타들어가 버립니다. 이를 약해라고 부릅니다. 약해를 입은 나무는 그 해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되고 과수나무의 경우 꽃눈이 손상되어 열매를 거의 맺지 못하게 됩니다. 벌레 몇 마리 잡으려다 한 해 농사 전체를 망치는 셈이죠. 그래서 앞서 강조했듯이 달력이 아닌 나무의 눈을 보고 최적의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조금 이른가 싶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방제 작업을 할 때 날씨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료이자 변수입니다. 최고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상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바람이 없는 잔잔한 날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야기바람의 나라가 목표 지점인 나무에 제대로 묻지 않고 주변의 다른 식물이나 작업자에게 날아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맑고 건조한 날이어야 합니다. 약을 뿌린 후 약재가 나무 표면에서 충분히 마르면서 기름막을 형성하거나 병원균과 반응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을 뿌린 직후에 비가 오면 약 성분이 모두 씻겨 내려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최소한 방제 후 6시간 이상은 비 예보가 없는 날을 골라야 합니다. 셋째, 영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어야 합니다. 기온이 너무 낮으면 약재의 효과가 떨어지고 살포된 약액이 얼어서 나무에 동해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영상 4도 이상일 때 작업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방제는 단순히 약을 뿌리는 행위가 아니라 정성을 담아 나무를 목욕시키는 과정과 같습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꼼꼼함이 생명입니다. 먼저 분무기의 노즐을 조절하여 약액이 안개처럼 곱게 분사되도록 합니다. 굵은 물줄기로 뿌리면 약액이 뭉쳐서 흘러내려 버리고 약해가 발생할 위험도 커집니다. 살포 순서는 나무의 위쪽에서 시작하여 아래쪽으로, 바깥쪽까지 해서 안쪽까지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병해충이 숨어있기 쉬운 거친 나무 껍질의 틈새, 가지가 갈라지는 부분, 전년도에 잘라낸 가지의 단면 등은 더욱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뿌려주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를 도색하듯이 빠지는 부분 없이 나무 전체가 약액으로 완전히 코팅된다는 느낌으로 약액이 가지 끝에서 방울져 뚝뚝 떨어질 정도로 흠뻑 살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의 정성이 1년의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화학적인 방제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물리적인 환경 관리입니다. 병해충은 지저분하고 관리되지 않은 환경을 정말 좋아합니다.
겨우내 나무 아래 수북이 쌓인 낙엽더미는 해충과 병원균에게는 아늑한 5성급 호텔과도 같습니다. 이 낙엽들 속에서 수많은 벌레 알과 균사들이 겨울을 나고 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따라서 이른 봄 방제 작업을 하기 전에 나무 주변의 낙엽, 썩은 가지, 작년에 미처 수확하지 못하고 나무에 매달린 채 썩어버린 미라 과일 등을 모두 긁어모아 태우거나 땅속 깊이 묻어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병해충의 초기 밀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대청소를 통해 해충의 근거지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로 약재 사용의 효과를 2배, 3배로 높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입니다. 가지치기, 즉 전정 작업 역시 이른 봄 방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치기를 단순히 나무 모양을 예쁘게 다듬는 미용 활동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무의 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외과 수술에 가깝습니다. 겨울 동안 마르거나 병든 가지, 안쪽으로 자라 햇빛을 가리는 가지, 서로 겹쳐서 통풍을 방해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균과 해충이 숨을 공간 자체를 줄여줍니다. 둘째, 나무 내부까지 햇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되어 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가장 실질적인 이점으로 방제 약재가 나무 구석구석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빽빽한 가지 때문에 약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른 봄 방제는 반드시 전정 작업이 끝난 후에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전 예시로 우리 정원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과나무의 방제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른 봄 사과나무의 눈이 통통하게 부풀어 오르지만 아직 녹색 팁이 보이지 않는 시기를 포착합니다. 작년에 유난히 탄전병이나 불안병이 심했다면 석회 유황합제를, 깍지벌레나 응애가 문제였다면 기계 유유제를 선택합니다. 오늘은 깍지벌레 예방을 위해 기계 유유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20리터 분무기에 물을 절반쯤 채우고 기계 유유제일 리터를 부은 후 강한 물살로 나머지 물을 채워 희석액을 만듭니다. 바람이 없는 오전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나무의 가장 높은 곳부터 시작하여 아래로 내려오면서 뿌립니다. 특히 수피가 갈라진 오래된 줄기 부분과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복잡한 부위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여 나무 전체가 번들번들한 기름막으로 코팅되도록 합니다. 이 작업 하나로 올가을 맛있는 사과를 수확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원의 여왕, 장미 역시 이른 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장미는 특히 검은 무늬병, 흑점병과 흰가루병 같은 곰팡이성 질병과 진딧물에 취약합니다. 장미의 방제 타이밍은 과수나무보다 조금 늦은 겨울눈에서 붉은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이때 석회 유황합제를 규정대로 희석하여 줄기와 주변 토양에 뿌려주면 월 동안 흑점병 포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장미 주변에 떨어져 있는 장년 잎이들은 흑점병의 가장 큰 온상이므로 반드시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것이 약재 살포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유난히 깍지벌레가 심했던 장미 줄기가 있다면 칫솔 같은 부드러운 솔로 물리적으로 긁어낸 후에 약재를 살포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랑하는 장미가 1년 내내 깨끗한 잎과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는 첫걸음이 바로 이른 봄의 세심한 관리입니다. 화학약재 사용이 꺼려지는 유기농 정원사들을 위한 대안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기계 유유제나 석회 유황합제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님오일입니다. 님오일은 나무의 씨앗에서 추출한 천연 식물성 오일로 살충 및 살균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해충의 성장을 억제하고 섭식을 방해하는 원리로 작용하며 곰팡이, 포자의 발화를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른 봄, 잎이 나기 전에 다른 시기보다 조금 더 진한 농도로 희석하여 살포하면 월동 해충과 병원균의 밀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화제와 물을 섞어 직접 만드는 천연 오일 살포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유기농 자재들은 예방적인 효과가 강하므로 한 번에 끝내기보다는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두세 번 반복해서 살포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진 오해 하나를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바로 만병통치약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른 봄에 강한 약 한 번만 제대로 쳐두면 1년 내내 벌레 걱정은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봄 방제는 어디까지나 월동 병해충을 대상으로 하는 기선제압의 의미가 강합니다. 봄이 깊어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해충들이 날아오기도 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른 봄 방제는 튼튼한 기초 공사를 하는 것과 같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예방, 그리고 필요시에 적절한 추가 방제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원 관리는 단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식물의 생육 주기에 맞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바로 잘못된 농도로 약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조금 더 넣으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해진 희석 배수보다 훨씬 진하게 약을 타서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식물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농도의 약재는 나무의 눈을 태워버리거나 수피에 손상을 입혀 오히려 나무를 쇠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너무 옅게 희석하면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모든 농약이나 방제 자재의 포장지에는 수많은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표준 희석 배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계량컵이나 계량 스푼을 사용하여 정확한 양을 측정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정원을 약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정원 관리를 위한 아주 유용한 팁은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수첩이나 달력에 몇 월 며칠, 어떤 나무에 무슨 약재를 몇 배로 희석해서 살포했음. 당시 날씨는 맑았음과 같이 간단하게 메모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그 나무의 상태를 관찰하며 작년에 비해 병 발생이 줄었음, 또는 특정 벌레에는 효과가 미미했음과 같은 결과를 기록해둡니다. 이런 데이터가 1년, 2년 쌓이면 나만의 정원을 위한 아주 귀중한 빅데이터가 됩니다. 내년에는 언제쯤 방제를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약재가 우리 집 환경에 더 잘 맞는지 등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공적인 가드닝은 경험과 기록에서 비롯됩니다. 이른 봄 방제는 다가올 전쟁을 대비한 완벽한 준비 태세와 같습니다. 이 시기의 노력이 성공적이었다면 여러분은 아마 봄과 여름 동안 훨씬 평화롭게 정원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이제 곧 새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면 진딧물이나 응애, 각종 나방의 애벌레 같은 새로운 적들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른 봄 방제라는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했으니 이제부터는 주기적으로 정원을 순찰하며 적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잎의 뒷면을 유심히 살펴보고 새로 나온 순의 모양이 이상하지는 않은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애정 어린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병충해는 초기에 발견할수록 훨씬 쉽게 방제할 수 있습니다. 이른 봄 방제는 끝이 아니라
건강한 정원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본 이른 봄 방제 어떠셨나요?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타이밍과 정성입니다. 겨울잠에서 막 깨어난 해충과 병원균에게 선제 공격을 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한 수라는 사실. 이제 모두 아셨을 겁니다. 단순히 약을 뿌리는 행위를 넘어 왜 지금 해야 하는지, 어떤 적을 상대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 이 두 가지 무기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은 이미 정원관리 상위 10% 안에 드는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정원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나요? 이른 봄 방제에 대한 여러분만의 꿀팁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한 정원을 만들어가요.